168페이지 필게요. 다 피셨어요? 자, 거기 보면은 제목에 지금 월곡 답가라는 게 있는데, 이 월곡이라는 인물이 화자의 친구로 보시면 됩니다. 화자의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이냐면은 좀 속세를 꺼리는 친구인데, 근데 왜 속세를 이제 꺼리게 됐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추정이긴 해요. 추정이긴 한데, 임진왜란에 그 임진왜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의병장을 일으킨 사람인데, 한마디로 야, 여기서 임진왜란에서 이제 의병장을 이제 했다는 거는 뭐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뭐랑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나라를 걱정. 처음 본 것처럼 하지 마. 우국지정이죠, 그죠? 우국지정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임진난이 끝나고 이제 조선의 이제 관리들이 이제 슬슬 뭐 하기 시작해요?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죠? 이 타락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벗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세를 떠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조선 관리들마저 타락을 해버리니까 아예 저 멀리 숨어 살아요. 일단 이런 배경을 좀 갖고 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건 보도록 할게요. 저 혹시 모르니까 3번에 있는 보기도 잠깐 볼까요? 자, 거기 보면요, 작가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특정 대상이나 사람, 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달한다 라고 돼 있고,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뜻을 지닌 작품에서는 작가는 월곡을 떠오르게 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현재 만날 수 없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 저기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월곡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현재는 만날 수가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월곡을 벗이라 부르며 월곡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밑줄 쳐주시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월곡 같은 경우는 뭐 자연에 묻혀 사는 삶, 초에 묻혀 있는 삶,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그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옛사람, 지금 사람, 이목구비가 같건만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가 같아? 겉모습은 같아요. 그죠? 이목구비 같아요. 근데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가? 그럼 얘가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게 누굴까? 여기서 화자가 해당하는 옛사람이 누굴까? 방금 얘기한 월곡에 해당하는 친구겠죠. 그죠? 자, 지금도 옛사람이 계시니, 그러니까 뭐야? 지금 실제로 진짜 옛날 사람이라기보다는 옛사람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에 해당하는 게 월곡인 거고. 자,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 배경까지 추가로 만약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자, 옛날 사람은 월곡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람은 그럼 누굴까? 일종의 조선의 관리인데 우리 타락한 관리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하노라라는 부분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일수 말고도 다른 사수나 오수, 칠수, 구수 보면 이런 게 봐도 이제 뭐뭐 하노라, 뭐 다녀오노라, 오락가락 하노라,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걸 우리가 뭐의 반복이라고 하지? 끝에 오는 애들, 끝에 오는 어미의 반복이라고 해서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 했었죠. 그죠?
중고음의 반복이라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수, 사수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서우야? 이거 뭐라고 했었죠? 오, 예, 연시조죠. 평시조의 연속체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수 보시면요. 청송으로 울타리를 삼고 백운으로 장두르고. 야, 참, 얘가 지금 이 월곡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뭐야? 소나무 안에 있고, 그쵸? 소나무로 울타리를 삼고, 그 다음에 백운으로 장두르고라고 했어요. 근데 참, 구름으로도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야. 그죠? 맞니? 그럼 얘는 지금 대충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어디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자연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거랑 관련해 직접적인 부분들이 나왔어요. 초옥 삼간 숨어 계신 저 네번님 이러세요. 자, 초옥 삼간이라고 했으니까 뭘까? 우리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들어봤죠? 초옥 삼간 말고도 뭐 이제 초려 삼간, 뭐 아니면은 띠집, 아니면은 뭐 수간목 등등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을 텐데, 요거는 뭐랑 관련시키냐면은 소박한 집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야. 누가? 월곡이. 되니? 거기에 숨어 계신 저 네번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소박한 삶 플러스 자연 친화적인 삶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흉중에 진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자, 여기서 흉중이라고 한다면은 뭐냐? 가슴 속에 뭐가 없대? 진념이 없으니, 진념이라는 얘기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세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각에서 플러스, 이런 데 사는데 플러스 뭐도 없다? 속세에 대한 생각도 없으니까 뭐야?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태도가 두 가지가 드러난 거죠. 그쵸? 첫 번째, 여기에 대한 예찬적 태도. 두 번째는 화자의 지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아까 사수에서 백운으로 장을 두르고 있댔어. 구름으로 장막을 쳤다라는 얘기는 지금 나랑 가까운 거야, 먼 거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거기까지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럼 백운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겠냐? 님과 나의 거리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리감. 자, 그 다음에 오수 보시면요. 번님 사는 땅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그럼 번님 사는 땅이 아까 어디랬어? 저 멀리 있는 어떤 자연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맞니? 그랬었는데, 용추독 밖이오 구름다리 위로다. 자, 여기선 좀 대놓고 나왔어요. 용추동 밖.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어디야? 땅 밖의 공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구름다리 위. 그럼 저 높이 있다라는 얘기야. 저 높이. 저 높이 있다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리감과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르나.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내가 현실에서는 벗을 볼 수가 없죠. 왜? 아까 그 거리감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공간은 뭐 할 수 있는 공간? 벗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왜냐면 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야? 이상적 공간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랑 연결시키면 된다? 벗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외는 첩첩하고 산은 뭐야? 겹겹이 쌓여 있고 구름은 잦았으니. 자, 요건 일단 우리 아까도 계속 나와 있지만 여기는 지금 뭐야? 대구법이죠, 그죠? 대구법. 구름은 잦았으니 고인의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가 없다. 여기서 고인은 누구겠어요? 이 고인. 그 고인 말고 죽은 사람 아니에요. 옛날 사람입니다. 아까 옛사람 얘기했던 그 벗입니다. 그 벗이 집터가 바라봐도 볼 수 없다. 왜? 너무 멀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만날 수 없는 게 누구라고? 벗이라고요. 자, 그래서 뭐 마음만 길 알아두고 오락가락 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마음으로서만 가는 길. 그러니까 꿈에서만 만날 길 생각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네. 그러니까 현실에선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마음으로라도 벗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상산에 체지하러 부디 내시 갈 것인다 라는 부분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네 사람의 백발노인이 뭐야 속세의 어지러움을 피해서 상산에 숨어 버섯을 캐며 살았다. 어쨌든 간에 얘는 뭐야 고사 인용인 부분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의 내용이 뭐야? 이 고사의 내용이 뭐였어? 뭘 피했어? 속세를 피해서. 그죠? 속세를 피해서 자연에서 나무를 캐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밑에 자 따라올 리 없는데 우리 둘이 가옵시다. 우리 둘이라고 한다면 누구야? 화자 플러스 월곡이겠죠? 화자 플러스 월곡.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있어.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옵시다. 자,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라고 한다면 어디의 일? 어디의 일? 속세의 일이죠. 속세의 일을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자.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마옵시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좀 특이한 표현 방식이에요. 뭘까요? 무슨 형 문장일까? 마옵시다. 뭐뭐 하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니까 청유형에 해당하는 거겠죠. 청유형. 되니? 청유형이. 그럼 요거는 우리가 청유라고 한다면은 청유나 명령 같은 경우는 보통 뭔가를 강조해요. 특히 의지를 강조하는데 자, 무슨 의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주된 내용이라면 뭐에 대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요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여기선 지금 요 부분을 통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는 어떤 의지를 강조했다 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1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제1수, 미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1수에서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있어?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 부분? 여기선 없죠. 일단 여기서 땡이긴 한데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아니라 그냥 누구 보고 싶어 했어? 벗 보고 싶어 했잖아. 그쵸? 그럼 1번은 아닌 거네요. 자, 그 다음 2번 사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의 모습. 시선의 이동이 있는지는 봐야겠네. 자, 청송을 울타리 삼고 백운으로 장두르고 초옥삼관에 숨어 계셨다 뭐라고 되어 있긴 한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죠? 구름으로 둘러싸인 장막이라고 했으니까 애초에 거기 자체가 멀리 있는 산 속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로 현실적인 사실 묘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다음 3번 제5수에서는 대조적 의미를 지닌 화자의 동작을 반복하여 자, 5수에 대조적 의미가 있나? 대조적 의미 자체가 일단 없죠. 그럼 여기는 패스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4번 7수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있니? 요건 있었죠. 그쵸? 매는 첩첩하고 구름은 잦았으니라는 대구적 표현이 있는데
대상을 만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뭐 화자의 노력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애초에 거기를 언제 넘어가서 볼 수 없잖아. 그죠? 노력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제9수에서는 청유의 내용을 달리하여 화자가 바라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치? 아까 제가 뭐라 했었어요? 청우형 어미를 통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는 의지를 강조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백운이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니은은 구름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지금 기억 백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떨 때 쓰였냐? 지금 어디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했어? 속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은 잦았으니 그래서 구름이 잦았는데 얘네의 집터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니은 같은 경우는 뭐랑 연결시키는 게 좋아? 거리감과 연결시키는 게 조금 더 적합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면요. 벗이 화자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일단 요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2번 벗의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기억은 현실과 소통하기 위해 벗이 선택한 자연물이다. 일단 기억 위주로만 봐도 이 세 가지의 말은 잘 안 되네요. 자, 4번 기억은 세상에 대한 벗의 거부감까지는 맞겠네. 일단은 얘가 속세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옆에 한번 봐야 되겠네. 화자와 고인 사이에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여기 좀 대놓고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자, 지금 사람과 달리 아까 보기 같은 경우는 같이 읽어놨으니까 바로 그냥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사람과 달리 옛사람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화자는 옛사람을 벗이라 말하며 월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요거는 벗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예찬적 태도 드러났기 때문에 맞고요. 자, 2번 추억삼가는 내 벗이 머물고 있는 공간까지도 맞죠. 그 다음에 화자는 흉중에 진념이 없다고 말하며 이 흉중에 진념이 없다는 거는 가슴속에 속세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럼 요거 맞고 자신이 월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도 연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용추동 밖과 구름다리 위는 화자가 번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로 화자는 밤마다 외로운 꿈에서만 번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월곡에 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4번 고인의 집터는 월곡의 부재를 떠오르게 하는 공간. 월곡의 부재가 아니라 월곡이 사는 곳이 그 집터잖아. 그죠? 우리가 볼 수 없을 뿐. 그죠? 화자는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안타까움이 아니라 애초에 갈 수 없으니까 마음만이라도 오고 가자 이런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요. 5번 상산의 체지는 화자가 월곡과 함께하고 싶은 일로 화자는 우리 둘이 가자고 말하며 세상을 멀리하고 싶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이 고사인용으로 봤을 때 속세를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연시조라고 하면은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연시조? 보통 크게 뭐가 나오냐?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대부분 압도적이에요. 대부분 압도적이고 뭐 이제 가끔 아까 같이 자연 친화에 부가적으로 속세를 거부하는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태도라고도 하냐면은 탈속적 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연시조 이렇게 1수, 2수, 3수, 4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그런 장르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 기억 좀 해주세요. 뭐 이를테면은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만한 작품들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어부단가 뭐 아니면 만응 뭐 아니면 어부가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을 하셨다라면, 그러니까 도산 12국에 대한 시험 범위가 있었다면 꽤 많이 애먹었을 만한 작품들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 12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걸 언제 보고 있어, 그죠?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자연심리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수부터 6수까지는 이제 대부분 자연 경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7수부터 12수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얘는 작가가 이황이다 보니까, 이황은 조선시대 당시에 그걸 했죠. 저기 지방 서원 일타 강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야? 경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학습 태도, 요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다라고 했고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거기 171페이지 보면요. 그 월곡답가가 아까 총 10수 정도, 9수까지 있었는데 그 옆에 안 나온 것들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왼쪽 건 원문인데 원문 보시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로 된 거 위주로 먼저만 보고 여기 어떤 표현상 특징이 있는지만 딱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수 쪽 보면 거기 다 보셨어요? 보여요? 171페이지? 다 보여? 171. 왜 아직 안 넘겼어? 거기 171페이지에 있는 미수록된 월곡답가 여기만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수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모습이 너무 환해 험해서 비누 화장 아니하네 분발은 각신린내 다 웃고 다니던간. 자, 얘는 지금 일단 화장을 따로 안 한대요. 쌩얼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아니, 장난이에요. 자, 아무튼 분발은 각신인데 다 웃고 다니더만. 그럼 여기서 웃고라고 한다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그냥 웃는 거야? 비웃는다고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죠? 비웃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엊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자, 근데 이거 왜 지나가던 어떤 분이 곱다라고 했대요. 그럼 이 얘기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내가 이 화장을 안 했다는 건 사실 겉모습을 따로 치장하지 않은 거지, 맞죠? 근데 이제 각시님들 이렇게 비웃고 있는데 지나가던 분이 곱다라고 했다면 이게 진짜 이 사람 얼굴이 구워서 쌩얼이 존나 이뻐서 그럼 바로 결혼 각이죠? 아무튼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런 거보다는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게 맞을까? 속마음을 본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속마음. 그럼 여기도 어떻게 보면 각시님에 대한 이 존재는요, 사실 여기 속세에 있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대조를 한다면은, 그쵸? 근데 요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데랑 좀 유사한가요? 많은 부분이랑 좀 유사하지 않아요? 반응 알아? 까먹었다는 표정. 그죠? 만능에서도 똑같거든요. 내가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초려상간을 지어내니까 막 그걸 모르는 놈. 내가 자연을 모르는 그 다른 놈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분에 맞노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그냥 끄덕인 거야. 요런 구조가 뭐랑 유사했냐? 많은가? 유사하다. 추후에 볼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아마 근데 많은 그래도 기출에도 이제 작년 기출에도 9월 달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고3 기출로. 그런 것도 나왔으니까 요런 구조적 특성이 비슷하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수 볼게요.
자, 그쪽에 믿음이 있으면 나 혼자 믿음 없을까? 그건 뭐야? 그쪽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믿음이 있다는 뜻의 서리적 표현이겠죠? 그죠? 서리적 표현. 그 다음에 100년 되길 전일랑 둘이 다 믿읍시다. 세상에 비구름 같은 인정이라 베풀 수가 있으랴. 자, 여기서 비구름 같은 인정이라는 거는 뭐야? 좋은 뜻일까요? 안 좋은 뜻일까요? 비구름. 그냥 지금 배경 지식 쌓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운우지락 운우인정 많이 들어보셨어요? 운우지락은 들어봤나? 운우지락은 이제 그러니까 비 같은 게 이제 내리면서 이제 뭐 내가 보는 즐거움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운우지락이라고 하면 뭘까요? 자, 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려? 광범위하게 내리죠, 그죠? 맞죠? 광범위한 인정이야. 그럼 인정을 베푸는데 엄청 광범위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베풀 리가 있으리라는 건 뭐야? 베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넓은 인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 육수 부분만 볼게요. 달이 밝을 때는 잔을 들어 생각하고 시절이 좋을 때는 풍경을 보고 그리노라. 여기는 뭐 딱 대구적인 구조 드러났고요.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이칠적이 적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칠적이 뭘 잊힌다는 얘기야? 월곡이 잊힐 게 적었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팔수 보면요, 자, 이쪽에서 그러는 뜻을 저쪽에선 아니 모르는가. 무더니 고운님 덧없이 여유일 듯 하룻밤 더 새고 간 후에 다시 볼까 하노라. 자, 그러면 뭐야? 내 뜻이 저쪽에서 모를 것인가?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모를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자, 무더니 고운님. 여기서 고운님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월곡이겠죠? 그죠? 월곡이 뭐야? 여유일 듯, 뭐야? 헤어질 듯. 이렇게 나와있죠. 헤어질 듯. 사람이 덜 사랑한 탓으로 이칠적이 적어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월곡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됐니?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월곡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십수가 제일 마지막인데,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셨냐? 자, 여기서 신선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야? 어디 사람이야? 천상계의 사람인 거죠, 그죠? 천상계 사람이다 보니까 뭐랑도 연결이 가능할까? 절대적 존재라고도 연결이 되겠죠. 어렴풋이 보이거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탄다 어떠하리. 근데 여기 봐봐, 내가 마치 신선마냥 학을 탄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어떻게 보면 자연친해랑도 연결이 가능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되게 아주 익숙한 작품들 중에 하나죠. 그죠? 아닌가요? 아마 님의 침묵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봤을 거고, 중학교 때나 아니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문화 때 2학년 1학기 때 했었던 작품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그 출판사가 신사고였다면 아마 님의 침묵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나 친구 이름이 뭐죠? 우재였나? 이우재? 친구 학교 어디야? 광명이요? 멀리서 오셨네? 자, 오는데 한 시간? 1시간 정도 걸리죠? 기숙사 학교예요? 아이고. 자, 그렇군요. 자, 일단은 가부터 좀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친구 하면 아마 기계적으로 외웠던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기계적으로 외웠던 거. 아마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뭘 외우셨냐면 한용운 시에서 나오는 님의 뜻 세 가지. 그 중학교 때나 아니면은 2학년 때는 잘 안 할 것 같긴 한데, 많이 외웠거든요? 뭘까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지. 자, 특히 항용우는
이 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여기에서 나오는 님의 침묵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님이라고 한다면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실제 자기가 사귀고 있던 연인으로 나눌 수 있고, 혹은 조국. 조국이라고 하면 뭐랑 연결이 가능해요? 광복이랑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부처.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용운이 뭐야?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요 부분은 또 어디랑도 연결이 가능하냐면은, 문학 작품을 이제 해석하는 어떤 관점들이 있었잖아요. 4개 기억나요? 문학 작품 해석하는 관점. 유철 기억나? 뭐야? 근데 그건 기억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이 안에 있고요. 아마 이제 요쯤 되면은 이제 눈치채실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아, 뭐 어쩌라고 한 거야? 이거 기억나요? 이 관점? 그래서 우리가 작품 자체로만 해석하는 경우를 우리가 내재적 관점 뭐 이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외재적이라 했었는데, 뭐 작가의 포커스를 맞추면은 표현론이었고, 그죠?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였으면은 현실을 반영한다 해서 반영론이라 했었고, 독자랑 관련된 것은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배웠을 거고요. 그래서 요 님에 대한 뜻 3가지를 봤을 때 이건 각각 뭐랑 뭐랑 매치가 되는지도 한번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면, 연인이라고 한다면은 뭐야? 대부분 작품 내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만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조국, 부처. 우리 광복과 관련돼 있으면 오히려 뭐랑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 중에 현실이랑 좀 더 가깝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눠졌을 거고요. 그럼 부처랑 관련되는 건 뭐야? 이 사람의 이제 배경이 뭐였다고? 불교 신자였으니까 이 사람의 삶 혹은 가치관과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는 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딱 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딱 과정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아는 게 딱 그 정도. 왜냐면 우리가 1학년 때나 아마 중3 때 이런 그 해석하는 관점들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거 은근히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해요. 가끔씩 해석하는 관점을 물어보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거의 3점짜리 문제로 나올 확률이 제일 크고요. 자, 아무튼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님은 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 무슨 상황? 님은 갔어. 나 차였죠. 뭐야? 이별이죠. 이별의 상황, 그죠? 벌써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자, 거기서 나 더 알아야 되는 표현법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 이거 뭐야? 감탄사니까 우리 이전에 했던 영탄 법이야, 영탄적 표현이야? 영탄 법이야, 표현이야? 네, 영탄법과 영탄적 표현이
그 바로 전날에 얘기해야지, 전주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영탄법은 대놓고 뭐가 있는 경우? 감탄사가 있는 경우라고 했었고, 영탄적 표현은 그냥 감탄형 어미가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에 더 가까워? 감탄사에 더 가까우니까 영탄법이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영탄법. 영탄법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뭐야?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 했으니까 우리가 표현 범위가 앞에 부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난 거죠. 그쵸? 그럼 또 뭐도 있냐? 점칭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님은 같습니다라는 부분에 식구의 반복도 있겠죠. 여기 하나에 이제 세 가지의 표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푸른 삿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뭐 일단 이건 이별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푸른 삿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과 관련이 있었겠죠. 그쵸? 시각적 심상과 관련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참아 떨치고 갔다라는 건 뭐야? 참아라는 거는 이제 부끄럽고도 안타까운이라는 감정인데, 어쨌든 내가 뭐야? 안타까운데도 이별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별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 뭐겠어요? 어쨌든 얘 지금 이별했고, 그 다음에 무슨 맹세를 했어요? 맹세에 관련된 내용이 사랑이겠죠. 그쵸? 사랑. 그죠? 응. 자, 근데 거기서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맹세라고 했는데 여기는 플러스적인 부분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사랑에 대한 맹세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대조가 되는 부분.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이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든 남자친구? 남자친구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처음에 이제 사랑할 때 항상 뭐야? 처음에 사귈 때 뭐야? 나 씨발 막 간이고 쓸비고 다 빼줄 것처럼 존나게 잘해주고 막 너밖에 안 보이고 존나 사랑하고 막 너만 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 나만 쓰레기야? 그랬는데 어때? 이제 이별할 때 되면 이제 세상 어떻게 돼? 싸늘해지잖아. 아니야? 딱 헤어질 때쯤 되면 그래 헤어져. 아, 나도 귀찮았어. 아, 그동안 반가웠고 막 이러잖아요. 나만 쓰레기? 이게 나만 그런 거야? 다들 막 질질 짜면서 안 돼! 가지마! 막 이럴 거야? 현대사회 연애를 안 하시는군요. 전통적으로 하시는구나. 그죠? 나만 이상한 놈 같네. 아무튼 자,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냥 사실 우리가 사랑과 관련된 맹세라면 충분히 엄청나게 이제 무거운 이미지였는데, 이것들이 이별을 하면서 티끌이 되어서 뭐라고 되냐? 미풍에 날아갔다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이별을 통해 가벼움으로 바뀐 거니 어떤 것도 넣어둘 수가 있냐? 우리가 허무함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없어봐서 허무함을 모르시나요? 고개를 들어주시죠. 넘어가는 만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자, 날카롭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촉각적 심상과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키스의 추억이라고 했어요. 일단은 뭐야? 추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과거니까 긍정적인 인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추억은 나의 운명적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쉼표가 좀 유독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야? 조그맣게 나와 있을 거야, 쉼표가. 나의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돌려놓고 다음에 있어요. 요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쉼표를 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뭐 상실감을 뭐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추억이라는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별을 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향기로운 말소리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개가 나왔잖아요.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2개 다 나왔죠. 그죠? 여기서도 좀 보면 뭐가 나와? 향기로운 말소리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요,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 여기도 어쨌든 공감학적 심상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뭐에 뭐 할까? 이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공감각적 표현으로 하는 경우에는 앞에 게, 왼쪽 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뭐에 뭐하라고 나왔을 게 요 부분이 주된 감각이고 여기가 보조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주된 감각이 어디 있어요? 향기로운 말소리 중 향기로운 걸까? 소리일 걸까? 소리죠.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청각에 뭐겠어? 후각하겠네. 그죠? 여기 보조니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주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주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나는 님의 말소리가 너무 좋아. 이래서 좋았고, 그 다음에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여기는 시각적 심상 드러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난 님을 이러한 이유로 좋아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여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한마디로 뭐야?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대, 성현아. 아니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 이거 불교 용어예요. 뭐 색즉시공 공족시색 이런 거 말고, 나무아비 탑을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라 아재 이런 거 말고. 죄송해요, 제가 아재라 그래요. 아무튼 간에 얘는 뭐라고 하냐, 회자 정리라고 해요. 회자 정리. 우리가 이 한용운 시의 핵심입니다. 이 시의 핵심이에요. 뒤에 추후에도 무슨 말이 나오면은, 아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별이 있으면 또 언젠간 다시 만난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은,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거자필반이라고 해요. 거자필반. 회자 정리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 우리가 뭐랑 연결시킬 수 있냐면은, 불교의 윤회사상이랑도 연결시켜줄 수가 있어요. 윤회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하고 언젠가 환생을 하다 보면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봐봐. 그럼 우리가 단순히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만났으니까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이거 말고도 충분히 요 두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쵸? 광복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라가 이런 적이 있으면 언젠간 독립할 수도 있겠다. 연결되죠. 그 다음에 절대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불도에 이렇게 귀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부처님을 만나기 지금 어렵지만, 내가 언젠가 죽게 되면은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미 헤어진 상태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그러나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랑 연결 많이 시키죠? 지금까지 시상이 뭐 말 그대로 플러스 때문에는 마이너스 바뀌는 어떤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우리가 근데 지금 이별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플러스일 확률이 조금 더 높겠네요. 시상이 전환이 드러난 부분이니까. 자, 거기서 뭐라고 하겠냐? 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별한다고 한다면은, 이별해서 슬프다고 한다면, 이별해서 슬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사랑을 망쳐버린다는 거야. 자기가 이걸 슬퍼하는 것 자체는 뭘 망칠 수 있다고?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을 망칠 수가 있다고요. 되니? 자,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희망을 옮겨서, 자, 그 옆에 뭐라고 그러냐?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둘이 부었습니다. 자, 아까 요 슬픔의 힘을 모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의 정수박이. 자, 근데 적어도 우리가 슬픈 부분을 희망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마이너스적인 이 감정을 플러스로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야? 슬픔을 긍정적으로 극복한다는 얘기니까 요거랑 관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아까 그 뭐라고 했죠? 회자 정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 옆에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아까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거자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자필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 님은 같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 영탄법이죠. 그쵸?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야?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거 무슨 표현이라고 했죠? 요건 이제 너무 쉽죠. 님은 가는데 내가 보내지 않았어. 그럼 스토커냐?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역설적 표현이죠. 그죠? 너무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이 사랑의 노래가 어떻대 뒤에?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노래가 돌고 있다는 얘기는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라고 하는 것 자체 혹은 사랑이라는 요 자체에 대한 개념은 뭐야? 구체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이죠. 그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관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관념이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이게끔 한 거니까 관념의 구체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관념의 구체화. 그리고 아까 님은 같지만은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것도 님을 뭘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거 광복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야? 우리 조국이 지금은 있지도 않지만 나중에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뜻이랑 같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작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모라니 피기까지는 이거 있는데, 요건 아마 이건 진짜 1학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1학년 때 배웠죠? 안 했어? 했지만 기억이 안 나? 누구나 항상 그러지. 근데 난 너한테 준 기억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일단 이 모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한번 얘기를 해주고 들어갈게요. 일단 모란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는데. 자, 모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봄에 피는 꽃이에요. 봄에. 대략적으로 한 3, 4월에 피고요.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더위에 매우 취약해요.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요, 봄에 피지만 조금이라도 더우면은 시들 거고, 그럼 시들게 되면은 내가 다시 또 얼마나 기다려야 돼? 1년 동안 존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목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서 드러나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뭘까요? 존버. 기다리겠죠. 기다림. 그죠? 자, 그걸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일반적으로 왜 김영란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조국의 독립이라든지 뭐 그런 의도가 대체적으로 많이는 안 나타나. 많이는 안 나타나요. 물론 이거를 어떤 광복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김영락의 시인은 독을차고라는 작품이 아닌 이상 크게 나라와 관련된 어떤 조국의 뭐 광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크게 없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누가 여기 표면적 화자 나왔고, 여기서 나의 봄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모란이겠죠. 그죠? 모란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엔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 기다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요.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내가 기다렸다가 모란이 지금 뚝뚝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음성 상징어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강적 이미지도 드러났죠? 아까까진 기다렸다가 갑자기 모란 핀 거 다 어디 가고 갑자기 막 모란이 뚝뚝 떨어진 날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 사이에 모란이 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게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자, 여기서 서름에 잠기겠다고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름은 이 자체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요거는요,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점별로 한 3개로도 나눌 수가 있고 뭐 4개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뭐 대략적으로 겨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들 때 여긴 첫 번째 단계고요. 아까 그 5월 무덥던 날이면은 그 시들은 꽃잎마저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슬퍼요. 요렇게도 나누기도 한다고요. 일반적으로 3개로도 나누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 드릴 때 4개로 해석을 드려요. 좀 더 심화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월 어느 날. 무덥던 날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5월이 그렇게 더운가요? 안 덥죠? 물론 이제 지나가면은 바로 덥긴 한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무섭다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는 뭐랑도 연결이 가능하다? 과장법이랑도 연결이 가능하다. 과장법이랑도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자, 이미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자, 아까도 얘기했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은 그냥 마이너스지만 그 떨어진 것만으로도 시들었다고 표현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천지의 모란은 지하치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모란 서운케 무너졌으니 거기 한번 미주셔 보시고, 자, 이렇게 볼게요. 뻗쳐오르던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상승 이미지랑 하강 이미지의 대립, 이렇게 정리 가능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이야. 자, 왜 내 한 해는 다 간다고 했어? 모란이 나만의 어떤 희망이고 뭐 그런 거였죠. 그쵸? 그럼 모란이 졌으니까 나는 또 그 1년까지 또 기다려야 돼. 자, 그래서 밑에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자, 요거 부분은 365일 매일매일 웁니다 라는 뜻이니까 뭐랑 관련돼요? 이것도 여러분들 365일 매일매일 울 수 있어요? 눈 터져요. 눈 터져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가 있다? 과장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럼 마지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말고, 미안해요. 그래서 수의상관이라고 하죠. 근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니까 뭐야? 변용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아직 다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시점적으로 봤으면요, 자, 겨울이었다가 다시 시들었다가 두 번째 시들었다가 다시 요거 부분 봤을 때 다시 겨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이랑 앞뒤가 똑같은 경우면은 시점이 결국 다시 되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다라면은 요게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얘기죠. 맞죠? 요런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니? 자, 근데 거기 부분은 이제 두 가지 표현법이 있죠? 뭐 너무 대놓고 보이는 찬란한 슬픔의 부분. 이건 무슨 법이죠? 역설이죠. 뭐랑 뭐 해가지고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 찬란하니 플러스, 슬픔이 마이너스죠. 그죠? 우리가 보통 표현에서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이너스적인 있으면 역설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자, 근데 우리가 거기 그 역설에서 끝날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오라고는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럼 뭐 들어가요? 도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역설과 도치 같은 경우는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뭔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역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야? 봄이 찬란한 이유가 있고 슬픈 이유가 있죠. 뭐겠어요? 찬란한 부분에서는 꽃이 피니까 그런 거고, 그죠? 슬픔이라는 거 봤을 때는 꽃이 지니까. 왜? 이 봄 안에서 피고 지고 다 하기 때문에. 되니? 그리고 이제 도치를 위주로 봤을 때는 뭘 더 강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모란에 대한 기다림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떠나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뭐였어? 이별하고 끄끄 하면서 슬퍼댔잖아,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모란이 지고 나서 슬픈 거니까 1번이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활용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푸른 삿빛에서 영상되는 이미지를 깨치고라는 시어를 통해 부정함으로써 화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어디 있냐? 푸른 산백을 깨치고 거기에서 내가 이별한 거니까 충분히 맞는 말이겠죠? 그죠? 되니? 됐어? 그럼 2번 옛맹세의 굳고 빛나던 이미지가 차디찬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화자와 님과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별했으니까 부정적으로 변한 거겠죠. 3번 향기로운과 꽃다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님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아까 그 예찬적 태도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4번 새 희망이라는 관념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라에서 연상되는 역동적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럼 뭐야? 우리가 어쨌든 희망이라는 거를 들이부었다고 했으니까 관념에 구체화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뭐라? 희망을 들이붓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까지 맞고요. 5번 사랑의 노래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님의 친분이라는 산만한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근데 여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 부분 들렸죠. 화자가 느끼는 회한의 정서. 자, 회한이 뭐였죠? 회한. 후회하는 마음이요. 후회하는 마음. 되니?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자, 한숨의 미풍이 날아갔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별했으니까 허망함 느낄 수 있죠. 허무함 느낄 수 있고, 그죠? 2번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절망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럼 반어적 표현이 일단 에바기 때문에 여기가 틀렸죠. 그죠? 니은 보면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럼 뭐야? 터지지 않아서 터졌다고 한 것도 이상한 거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두 대립적인 시화와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책사색으로 인해 촉발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반된 의미와 시호의 표현을 통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 1번 볼게요. 가의 화자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도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것. 아까 이거 뭐였지?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거였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립적 이미지의 표현을 방치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새로운 인식. 이거는 연결이 되겠네요. 자, 2번 나의 화자는 모란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었던 봄을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로 인식함으로써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적 상황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이 아름답지만 얘는 뭐라고 시킨 거야? 안 좋게 인식을 한 거지. 왜? 내가 좋아했던 모란이 시드는 날이니까. 그죠? 다음에 3번 가의 화자가 염려하는 행위와 나의 화자가 360날 우는 행위는 모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적극적 노력을 형성하겠다. 자,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슬퍼하려고 하는데 그래 여기서 어떻게 적극적 노력과는 연결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과제는 잘 풀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과제 보니까 틀린 부분들 좀 있는데, 그거 이제 클리닉 때 가져오세요. 유철스. 넌 왜 안 했어? 야, 이씨. 그럼 너 목요일날 나와, 우성아? 금요일? 금요일 몇 시? 3시? 아, 시험이라서?